굉장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형에 대한 어떤 억한 마음이죠. 억울하고 화나고 이런 마음들을 꾹꾹 눌러 참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진료실에서도 가끔 듣는 건데 이런 마음 가지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이제 고겸의 활발함이 일반적인 경지를 넘어섰잖아요. 우리말로는 여장애. 어렸을 때 어떤 이런 애착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은 인물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좋아해주나? 안 떠나고? 다음날 아침은 밝아왔고 고겸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지금부터 할 부분은 약간 더 스토리가 진행된 뒤에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끊으셨다가 한 2화 정도까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부분은 이제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는 듯 했는데 고겸이 갑자기 사라지죠. 네, 다음날. 다음날 사라져요. 그리고 5년 지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비 입장에 이입을 해본다 했을 때. 뭐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네. 화가 나고 그래 진짜 그야말로 트라우마의 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정말로 철저히 사람 믿지 말아야겠다. 네, 이 마음이 강해지겠죠. 내가 마음을 줬더니 결국에 돌아오는 건 또 상처였어 라는 뭐 이 상황. 네. 네. 그리고 진짜 가지고 놀았나? 라는 마음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무비가 그래도 좀 공감적이고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확인부터 합니다. 너 아팠어? 누구 죽었어? 물어봅니다. 딱 이 두 개 물어봐요. 네. 근데 고겸이 다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 나 쉽게 봤구나. 그렇게 결론이 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왜 고겸은 거기서 형이 사고 당했어. 그래서 간병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아마 이거는 드라마 보신 분들 다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우리가 그냥 고겸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해주자면은 일단은 뭐 형에 대한 어떤 감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고겸의 인생에서 있어서 아빠이자 엄마.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본인을 키워주고 버틸 수 있게 해준 인물이죠. 근데 형이 어쨌든 사고를 당하고 그 간병을 하면서 이제 무비와도 결과적으로 헤어지게 됐고 정말 긴 시간을 보내잖아요. 형 옆에서.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싫은 내색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이상한 거야. 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형에 대한 어떤 억한 마음이죠. 억울하고 화나고 이런 마음들을 꾹꾹 눌러 참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진료실에서도 가끔 듣는 건데 막 울면서 얘기하실 때 있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지쳐서 가족 누가 혹은 뭐 치매로 모시는 부모님 누가 차라리 떠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면서 막 죄책감이 울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은 진짜 이 그림자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하기 싫지만 고겸도 차라리 형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게 깨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 그랬으면은 어땠을까? 무비랑 데이트도 하고 영화계에서 계속 일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상상을 잠깐이라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떨쳐냈겠지만. 그치. 죄책감을 엄청 느끼면서 떨쳐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형 때문에 그랬어 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형이 사고 나서 케어하느라 그랬어 라고 형 탓에 너를 못 만났어 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가 무의식에 계속 눌러놨던 이 억압된 분노나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터질까봐. 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지. 형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되는 대상인데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되는 대상인데 형을 원망하게 될까봐 아예 그냥 말을 못 꺼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행동을 한 건 고겸이 워낙 그 책임감이 크고 그 책임지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간병도 본인이 계속 직접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뭐 간병인을 쓸 수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 옆에서 수발을 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김무비에 대한 어떤 상처, 이 마음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무비가 사랑하는 사람, 이제 따뜻했던 사람은 다 떠나가 라고 이야기했던 걸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연락을 못하고 이제 잠수를 탔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단순히 그냥 이런저런 해명을 해서 뭐 그거를 푼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더 큰 좀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 예. 굳이 해명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해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그냥 끊어낸다 라고 하면 그냥 감수할 마음으로 예, 해명을 하지 않은 거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고겸 친화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겸이 그렇게 뎁스 있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네. 고겸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감정이 이제 억눌리고 억압된 인물인 거는 분명하죠. 항상 밝은 면만 보인다는 게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연결된 어떤 패턴들이 분명히 이 인물에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본인 감정이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치게 자기 감정 위주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무비를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비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땠을지를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오랜만에 봤는데 또 좋아. 그러니까 이제 또 직진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강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주구장창 무비 얘기만 해요. 그 다음부터 형이랑도 무비 얘기만 하고, 특히 이제 친한 친구 홍시준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되게 고민이 많은 인물이에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좀 잘 풀리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성공한 여자친구, 옛 여자친구죠. 옛 여자친구가 재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들 만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 심지어 삼자대면처럼 그 두 인물하고 다 만났는데, 뭐, 야, 니들 빨리 화해해. 일해. 그냥, 그리고 나는 무비 씨를 만나야 되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식의 좀 마이웨이적인 측면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세심한 공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비의 어떤 심리를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깊이 있게 생각해서 고려를 했을까? 네,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인 거죠. 영화로 양육돼서 그런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양육자로부터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서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 능력치가. 근데 고겸은 그럴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더 어린 유년기에 어떤 생활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고 형과 지낸 이후부터는 거의 혼자서 하루 종일 영화 보고, 형은 또 형대로 엄청 힘들 테니까 뭐 고겸이 내 힘든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밝고 즐거운 이런 모습들, 형을 어떻게 해서든 좀 즐겁게 해주려는 이런 모습들만 열심히 보였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캐치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우리가 네. 영화가 아무리 감정 묘사를 섬세하게 하고 공감적인 측면을 많이 건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짧아.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긴 호흡으로 이 대화가 오가고 관계가 맺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피상적이에요. 네. 아무리 내밀한 진짜 연기들이 인생 연기가 나온다고 해도 피상적이야. 그런 한계를 좀 띄고 있지 않을까. 그 미묘한 사람과의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걸 그렇게 학습하지 못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김무비가 왜 사과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고겸이 몰라서요 하다가 이제 영화 같이 보러 갈래요? 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김무비가 결국 뭐 시도는 좋았지만 뭐 맞아요. 싫어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 보면은 형이 이제 동생이랑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영화 볼래? 오늘 무슨 영화 볼까? 라고 했더니 이제 고겸이 나 이제 뭐 그때 아니라고 나 성인이라고 그랬더니 너 항상 이렇게 하면 풀리잖아. 하면서 오늘은 뭐 볼까 했더니 뷰티풀 마인드 보자 하면서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형이 하는 걸 좀 학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깊은 어떤 감정들을 다루기보다는 약간 피상적으로 좀 이렇게 회피하거나 다른 쪽으로 좀 전환하는 식으로 했던 거를 이제 좀 배웠던 거 아닐까. 고겸의 활발함이 일반적인 경지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 중에 과도한 친밀함을 있죠. 그 디스이니비티드 소셜 인게이지먼트 디스오더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탈억제성 사회관여 장애라고 부르는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애착 장애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이런 애착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은 인물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이제 크게 위축돼 가지고 아예 어떤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반대로 탈억제성이라는 말처럼 정말 이렇게 한계 없이 경계 없이 너무 이제 친밀하게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5세, 6세 이쯤 되는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진단하는 진단명이기는 하지만 이 고겸의 정말 뭐 탁월하다 못해 좀 지나친 활발함은 이걸로 좀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도 완전 반대로 보이지만 그 딱 본질적인 부분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하지만 또 더 깊은 본질에는 따뜻함이 있고 그 서로 닮은 모습을 좀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다 뭔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었지만 한 명은 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한 명은 지나치게 관계에 깊게 관여하는 쪽으로 이게 발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뿌리는 같은 두 인물이다 라고도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무슨 영화 만들 거예요? 끝내주는 멜로 영화. 뒷모습만 보면은 더 공감적인 거는 고겸일 것 같잖아요. 굉장히 친화적이고 뭔가 잘 도와주고, 그렇지만 사실은 차가워 보이는 김무비 쪽이 조금 더 감정에 이입하고 공감을 잘하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무비 입장에서는 깊이 이입하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거리를 둔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좀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의 공감 능력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대목에 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저는 오늘은 주로 이 두 주인공만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친구들, 저는 그 서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들의 이야기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좀 빨리 보고 싶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저는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면 우리가 그것도 만든다. 네.